네, 한덩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경우에는 뭐 좋은 재료도 있고 다소 부담스러운 재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약간 강하지 않은 시장인 것 같긴 한데 네.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체크 포인트로 오후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한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키워드는 악재도 호재가 되는 구간이다. 아니 이런 구간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어제 분명히 제가 이제 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악재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재를 호재로 재해석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이 나섰지만은 보합권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반등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올라가냐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면은 어떠한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시장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악재를 한번 볼게요.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중국의 악재, 환율, 그다음에 어떤 경기 지표였는데 어제 중계 청도 봉쇄가 이제 그 장 후반에 나오면서 어떤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또 시장을 좀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하이가 봉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악몽이 있던 건데 4월 달이었죠. 중국의 청도가 2,100만 명 도시인데 우리나라가 5천만 명 인구니까요. 2,100만 명 도시를 봉쇄한다는 것은 사실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는 이게 지금 이 기간 중에 택시와 대중교통을 정상 운행하고요. 하루에 한 번 딱 한 명만 외출해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상하이 때와는 완전 다른 봉쇄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상하이는 다른 이 세미 락다운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그 과거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환율 급등이 왜 나왔었냐? 일단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감에 환율 급등이 나왔었지만은 어제 또 유독 원달러 환율이 올랐던 부분은 우리나라 환율, 이제 우리나라 그 무역 적자가 두 달째 나오게 되면서 원화 약세 요인에 좀 불을 지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고용 지수 나왔는데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환율이 급등했던 이유가 무역 적자였는데 적자가 나온 이유가 사실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을 수출 못했다라기보다는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수출이 안 된 건데 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면은 어떤 적자 부분 해소될 것이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환율이 그래도 어떤 그 추가적인 상승폭은 좀 자연을 받고 있는 거고요. 시장이 좀 올라갔던 겁니다. 역시나 ISM 제조업 지수가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오면서 50.8로 나오면서 더 좋게 나왔고요. 미국의 대량 해고자 지수가 해고자 숫자가 전달보다 적게 나오면서 고용 지수까지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딱 한 달 전에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 결국에는 긴축을 강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시장이 안 좋게 봤거든요. 근데 똑같이 고용 지수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좋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런 내용 봤을 때 똑같은 악재가 있고요. 악재가 해결된 건 없습니다만은 이 악재를 지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 마이너스 2% 급락이 나왔었고요. 엔비디아가 12%, 13%까지 급락이 나왔던 건데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끝난 경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많이 빠진 부분에서 시장은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를 찾았다면은 지금은 반등의 빌미를 찾으면서 똑같은 내용에도 올라오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주말 앞두고 오전에 좀 올랐던 부분은 살짝 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오늘 밤에 발표될 8월의 고용 지표, 8월의 고용 보고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데 지금 그 실제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고용 지표를 본다면 잘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잘 나오는 것 자체가 과거엔 악재였지만은 지금은 호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또 한번 저점을 잡고 다음 주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으로 인해서 지금은 악재보다 호재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럼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특징주를 쭉 보다가 히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바로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더라고요. 얼마 안 됐어요.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히림을 제가 이제 네옴시티와 좀 관련을 좀 지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네옴시티가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이미 좀 그 어느 정도 수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히림이 이 공항 건축 설계에서 또 전 세계에 2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옴시티하고도 모멘텀이 있고요. 가덕도 신공항하고도 모멘텀이 있고 어저께는 삼성물산이 또 필리핀에서 또 샹글리 공항 또 설계를 땄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떤 도시 건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항 설계 세계 2등 기업인 힘이 안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에 뭐 10% 넘는 급등세가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목표가가 11,000원인데 오늘 300원 정도 모자랐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다만 좀 지금부터는 좀 조정을 왔을 때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다음 걸 보시게 되면 선익 시스템인데 메타버스 관련주가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근데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은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인제에서 어제부터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바로 다음 달에 메타 플랫폼이 XR 기기를 출시한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애플이 내년 초에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11월부터 생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애플 XR 기기는 또 이 올레더스라는 이 OLED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선익 시스템이 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차트를 선익 거를 좀 틀어주시면은 이틀째 급등하면서 메타버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익 시스템을 보면서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도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메타버스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NKMX, 바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음 주에 또 이제 이 유럽 종합 학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NKMX가 또 발표할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데이터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있고, 데이터 발표에 앞서서 이 바닥에서 또 대주주가 추가로 지분을 매수했기 때문에 뭔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7% 정도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목표가 22,5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시장의 저점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가장 먼저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모멘텀이 있는 두 가지 종목을 오늘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메타버스 아까 그 XR기기 후속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네. 어떤 종목인지 선익 시스템의 이 종목부터 나올지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R기기 출시 임박입니다. 작년 겨울이죠. 그렇죠. 그때는 사실 메타버스라는 그 새로운 시장 열렸다는 거에 정말 온 사람들이 환호하며 관련주를 쓸어 담았는데 막상 이거를 구현하려고 하니까 아직 우리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떤 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네. 좀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XR기가 나와야 본격적인 메타버스 시장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XR 기기가 이제 곧 나온다는 겁니다. 내용 좀 먼저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확장현실 기기된 수혜주 찾기에 지금 시장은 벌써부터 찾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뭐 이 선익 시스템하고 AP솔진스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 말씀드릴 건 AP솔진스는 아닙니다. 지금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의 종목들이고요. 저는 결국은 이 XR 기기가 나온다면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쪽을 좀 말씀드릴 거고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것은 애플과 삼성이 나오는 시기인데 그게 바로 2023년 내년도부터고요.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내년 초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10월 달에 나올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내년 하반기 정도, 그다음에 애플이 내년 초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초기 때문에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애플의 XR기 생산 임박했다고 하는데 11월부터 지금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플의 기기들 국내 기업들이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문을 받다 보니까는 11월부터는 생산할 거다라고 지금 일정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 초기 이 수량 계획이 몇십만 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그 물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XR기 출시로 인해서 콘텐츠 시장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콘텐츠가 있어도 이거를 즐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이야기만 많이 듣고요. 많은 뭐 게임사들도 메타버스 게임을 내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냥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메타버스를 즐기기 힘들거든요. 이 XR 기기가 나와주는 건데 그 XR 기기가 일단은 그 메타 플랫폼에서 10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연말에 좀 그 어떤 문을 열 것 같고요. 애플이 내년 초에 가세가 되면은 이 플랫폼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많이 빠져있는 이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하락해 있는
선행 시스템은 사실 콘텐츠보다는 하드웨어와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이번에는 콘텐츠, 소프트웨어 아직 안 간 종목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덕우 덕분에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넥스트. 네, 이 플랫폼 기업인데, 그러니까 증강현실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증강현실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제작 도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 플랫폼 기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공지능 기술까지 결합해서 어떤 그 현실 세계에서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상용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SK 실러스하고 산업용 AR 솔루션하고요, 이 공간 기반 AR 플랫폼의 국내 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이 증강현실 저작 도구를 50개에 공급하고 있는 건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증강현실 앱을 저작할 수 있는 도구를 50개국에 약 2만 1,000개 개발사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1,000개 개발사에서 지금 맥스트의 증강현실 앱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산업 현장의 솔루션으로 제공한다는 이야기인데, 2019년부터 이 AR 원천 기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제작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오늘 나온 뉴스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미국 이제 그 군인이 이 어떤 그 이 VR 제작 기기를 이제 군 훈련에 쓰기로 했다는 얘기 나왔는데, 그런 앱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컨텐츠 쪽에서는 아마 맥스트의 AR 플랫폼이 지금도 많이 쓰이지만은 가장 많이 쓰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컨텐츠 기업들이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대부분 다 빠져있거든요. 최근에도 추가하게 나온 상황에서 아직까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건데, 결국 이 XR 기기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콘텐츠 기업들이 안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지금의 구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것좀 접근하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2,000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5,700원으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워낙에 싸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22,000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거의 뭐 30-40% 이상의 수익이 나거든요. 그런 것점에서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맥스트를 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5,7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메타버스 시장 그리고 XR 관련주들을 샀다가 작년 연말 혹은 연초에 못 파신 분들이 오랫동안 손실이거든요. 뭐 많이 물리기도 했을 거고, 네. 또 지금 새롭게 접근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물려 있는 분들은 아마 작년에 매수해서 물려 있는 분은 손실이 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도에서는 물론 종목마다 틀리겠습니다만은 좀 추가 매수 관점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맥스트에 이어서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의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조기 착공이다. 그러니까 먼저 만드는 거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네. 지금 IRA의 뭐 피해 아닙니까? 공정이 없다 보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무언가 해결하려고 지금 미국을 건너가 있는데, 사실 미국의 지금 잉크도 안 맞는 법을 바꾸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뭐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기 착공인 것인데, 이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에 대해서 수혜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가 지금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원래 이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하루라도 빨리 짓겠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다음 달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착공 시점을 올해 10월께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원래 내년에 착공해서 2025년도에 완공해서 전기차를 양산하려고 했던 건데요. 10월 달에 하게 되면은 일단 뭐 한 6개월 정도는 좀 앞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 생긴 그 IRA, 바로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에서 생산한 차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배터리, 뭐 차 이런 부분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이게 한 7,500달러 지급하는 거니까 약 1,000만 원 지급하는 거라서 꽤 큰 금액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미국에 있는 미국 완성차 기업들 해당이 되는 건데요. 현대차도 이거에 해당되기 위해서 일단 좀 하루라도 빨리 공장을 먼저 짓겠다는 이야기고, 지금으로서 이제 지금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한국산 전기차 유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법 시행도 일단은 지금 그 서명까지 했지만은 발효가 되는 게 내년부터인데,
아마 이 11월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잉크도 마르지 않은 법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발효가 돼도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꾸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빨리 지으면서 어쨌든 전기차 유예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짓는 거에 대한 가장 수혜주. 그러니까 미국에 나가 있는 그런 어떤 그 현대차, 기아차 공급하는 부품을 사면 되겠죠. 그런 종목 중에서 또 가장 핵심적인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조지아 공장 이야기 나오니까 또 채팅방에 화신, SL이 언급이 됐는데 네. 이 종목들이 한 지난주인가요? 2주 전에 살짝 쉬어가더니 다시 또 불을 뿜으면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SL하고 화신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접근하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SL하고 화신이 왜 올랐냐면 중요한 거는 SL하고 화신도 지금 조지아 공장에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공장에 같이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 공장에 같이 나가 있는 기업 몇 개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종목 아직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화신하고 SL을 놓쳤다면은 요거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신 SL이 아닌 아진산업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화신과 SL도 조제에 공장이 있지만은 네. 아진산업도 이미 지금 조제에 공장에 들어가 있어서 현대차, 기아차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현대차 그룹 그 조지아 공장에서 지금 아웃소싱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기아차 공장인데 현대차 그룹에 다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기아차에 지금 그 물건을 공급하고 있고요. 차체하고 엔진을 구동하는 이 무빙 파트 부품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차 공장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 고객사 물량이 원래 현대차에서 만들고 있던 거를 이제 다 외주화시키면서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자동차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팰리세이드, 그다음에 베뉴, 그다음에 텔루라이드도 지금 아진산업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한국에서는 GV80에 또 들어가기로 했고 미국에서는 소나타하고 K5 물량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쪽에 있는 현대차에서 직접 하던 건데 요거를 아웃소싱 주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과 지금 한국 법인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마그네슘 강판 관련해서 이제 언천기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마그네슘 강판이 스틸 강판 대비해서 무게가 25%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의 가장 핵심이 어떤 경량을 줄여서 이 어떤 에너지 효율을 늘리는 건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량화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마그네슘 강판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진산업이 앞으로도 지금 미국 공장에서조차도요 현대차, 기아차에 계속해서 공급량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 알고 있는 SL과 화신은 이미 신고가를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좀 그 차트를 좀 좁혀서 보게 되면은 아직도 바닥에서 인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고가를 돌파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있죠. 다만 내용은 이미 조지아 공장에 똑같이 나가 있기 때문에 SL과 화신의 모멘텀과 유사하다라고 좀 보면서 일단은 목표가를요 3,500원까지 1차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를 3,000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종목은 아진산업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3,500원, 손절가는 3,0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현이화 다 이야기했는데 아진산업이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들 종목보다 좀 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SL과 화실을 지금 따라가기 좀 부담스럽다,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하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아진산업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 주의 마무리는 어디서 할까요? 시장이 이제 일단은 단기 저점을 좀 보고 있는 건데 이 저점일수록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황하고 종목 정확히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